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는 중화권 여행 4강 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기억을 좀 상기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퀴즈를 풀듯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맞추면서 내가 얼마나 기억했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호텔 주변에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가는 방법들을 배웠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예 챗 GPT 등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무슨 호텔 주변에 걸어갈 수 있는 맛집을 추천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예 주변에 있는 괜찮은 식당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된 식당에서 좀 원하시는 어떤 형식이라든가 분위기를 보셔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해당 가게의 상호와 주소를 중국어로 알려달라고 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그 메모장에 이제 여러분 복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바이트 맵을 열어서 해당 식당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당 식당의 상호를 아예 이제 그 검색창에 넣으시면 이제 해당 그 식당에 대한 정보가 뜨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중국어가 많아서 힘들어요 그런다면 필요한 곳만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서 팝하고 이미지 번역을 통해서 번역을 하면서 번역해서 그 화면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중요한 정보 중에 이제 평점이라든가 그리고 1인당 대략 얼마 정도 들겠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영업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이것을 참고해서 그 식당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하단에 到这去 여기 가기를 누르시고 我的位置 나의 위치는 내가 묵은 호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거리라면 여기 보시다시피 步行 걸어가기를 선택하시면 경로가 나오는데요. 자, 步行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8분 동안 걸린다. 8分钟 그다음에 480m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기라는 게 이제 시작하다. 그 다음에 이 경로를 따라서 마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출발지와 도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 보통 여러분 여기와 같이 10분 내 정도인지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챗GPT는 대략의 이제 어떤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울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어디에 가다라는 의미이고요. 바로 그런 의미로 되는 중국어는 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어에 이제 약간 법칙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치시라는 그 단어 뒤에 우가 오면 얘는 우가 아니라 위라고 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을 때 추라 하지 않고 쉬로 발음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다 어려우시면 그냥 중국어에서 그 유는 쉬라고 발음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취한 다음에 사실은 이 발음은 우리 한국어에서는 취한 다음에 이로 발음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취라고 하고 거기서 소리가 끝나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맞다. 틀리다 그럴 때 맞다는 뚜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어디로 가다는 취 강하게
去 맞다는 对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취라는 말 뒤에는 바로 장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중국어 구조에서는 이제 이 취가 동사이고요. 그 뒤는 목적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건 약간 문법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을을이 붙어야 목적어인데 중국에서 그런 거 상관없이 서술어 뒤에 동작 대상이 되면 목적어로 봐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목적지가 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다는 취이고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장소, 이곳은 这里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간다는 말을 뒤로 해서 去这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간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 자기 장소를 가리키면서 말할 때 나는 여기 간다 그랬을 때 我去这里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맞다 그러면 对 맞습니까? 그럴 때 말을 붙여서 对吗?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맞다 그럴 때는 对 라고 대답을 하겠고요. 맞지 않다, 안 맞다 그랬을 때는 앞에 뿌를 붙여서 不对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네, 거기까지.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여기에 갑니다. 그러면 我去这里맞습니까? 对吗? 맞다 그러면 对 안 맞다 그러면 不对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한자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한자는 부수가 중요한데 이 위에 있는 부수는 여러분 풀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즉 이런 부수가 있는 한자는 풀과 관련된 그런 한자이겠구나라고 연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글자는 이제 여기 켈체자라는 이제 그 글자가 붙여서 불을 켜서 요리를 만든다는 의미로서 요리 채소라는 의미의 차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중국의 그 요리 이름에 많이 나오는 한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래 한자는 무슨 뜻일까요? 보시면 자, 여러분 이것은 원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사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중국의 간체로는 밑에 부분을 살짝 이렇게 끄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실이라는 느낌이죠. 실이 꽈져 있는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가는 실이 겹쳐져 있는 모습으로서 실이라든가 얇은 모양 혹은 채선 모양 등을 나타낼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읽을 때는 S 발음하면서 스 길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중국 요리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고기를 이렇게 기다랗게 썰어서 볶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 챗GPT를 통해서 한번 서로 연습하면서 공부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집에 갔을 때 맨날 탕수육만 드시지 말고 고추 잡채라는 음식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고추 잡채를 시키시면 꽃빵도 이제 따라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머,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름이 잡채인데 왜 당면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이 잡채라는 어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고추 잡채는 중국의 사천 요리이고요.
원래 이름은 칭자로스라고 해서 칭자오는 피망, 로우는 돼지고기, 스라는 것은 채썬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망 돼지고기 볶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오면서 중화요리집에서 한국 사람이 이거를 좀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이제 요리 이름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추가 들어간 고추는 그대로 하고 잡채라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잡채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는 당면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고기를 섞어서 만든 요리를 잡채라고 했대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나중에 20세기 초에 그 중국에 당면이 들어오면서 당면을 넣어서 볶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잡채 그러면 무조건 당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원래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잡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소랑 고기랑 섞은 요리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요리의 개념을 차용해서 중화요리에서 이 요리를 고추 잡채로 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한자가 들어가는 중화요리도 있는데요. 바로 유산슬이 그런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원래 유산슬은 중국어로 리우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오라는 것은 녹말을 끼얹어서 걸쭉하게 만드는 요리 방식이고요. 싼이라는 것은 세 가지 재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돼지고기라든가 해삼, 죽순 등 버섯 등등 이런 것을 말하고 쓰라는 것은 이렇게 길게 썰은 가늘게 썬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쓰라는 말을 좀 중국어 스틱하게 쓸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녹말을 넣는 이유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국의 택시 어플 중에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띠디추싱이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것을 여러분 핸드폰에 깔아 보시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리페이를 깔았다면 바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띠디추싱만 깔았을 경우를 참고해서 알아볼게요. 자, 띠디 추싱을 설치를 했다, 깔았다 그런다면, 현재 한국 위치를 이제 중국의 도시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실습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해가 아니라 상해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픽업 로케이션을 이제 포동 에어포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착지, 도시 이름은 상해, 그리고 도착지는 이제 본인이 그 예약했던 호텔 영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기반으로 해서 영어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택시에 그 여러 그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하시면 진짜 택시를 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실습을 하시고 종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리페이를 깔았다는 가정하에 알리페이에서의 띠디 추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중국에 여러분 이제 가시면 상해에 좀 유명한 곳 중에 바로 우캉 맨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일단은 챗GPT한테 우캉 맨션을 중국어로 알려달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다 보시다시피 우캉 달러라는 것을 메모장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우캉 달러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자, 알리페이 열어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DD 출싱이라고 이제 DD 트래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국어 버전인데 여기 보시면 위에 땅청 위치, 현재 위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 상하이 다주店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닌想去哪儿? 그래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라는 곳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광다로우를 여러분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차량의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투두车그러면 택시이고요. 하단에 보시면滴滴 快车라는 게 있습니다.滴滴에서 운영하는 빠른 차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후지ao 이거 처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호출이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로 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지에 가서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지에 가서 호출을 하면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차량 중에 응답한 차량의 차 번호가 뜨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가 오면 차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탑승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른 차 번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기사 아저씨는 여러분이 맞는 승객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기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흔히 물어봅니다. 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뚜이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그 어플로 그 택시 앱 화면을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확인이 되겠고요. 내리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제 그滴滴 택시 타는 법은 우리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서 대강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간다 그러면 我去这里라고 했고요. 맞습니까는 对吗? 맞다는 对 이렇게 했습니다. 요리, 채소, 실, 채석 모양에 해당하는 한자 병은 배웠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好吧，你们辛苦了，谢谢，再见。